무명전설의 시청률이 또 한 번 터졌다. 지상파를 모두 꺾어버린 종편 예능 2회 만에 5%를 돌파했다. 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결과를 무명전설 전설의 사내가 만들어냈습니다. 와, 저는 이 정도까지 엄청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 적어 놓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전설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왜 비상사태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체를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전설의 사내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지금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신승태, 박현빈, 강문경, 자, 이들의 굵직굵직한 팬덤이 모두 등장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무명전설을 통해서 탑7 멤버들이 홀대받았다 라는 평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시청률은 굉장히 높은 성과를 기록했어요. 단 2회차 만에 1% 상승이라니. 물론 이게 계속하여 2회차, 3회차 1%씩 올라가면 엄청나겠습니다만, 아무리 뭐 강문경, 박현빈, 신승태 이런 기존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가수들이 함께 등장을 했다 하더라도 1%가 올라갔다라는 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적입니다. 실제로는 1%가 아닌 거예요.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4.1%에서 5.1%까지 만약 앞에 말씀드린 신승태, 강문경, 박현빈 세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시청률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사람의 등장만으로 1%가 올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이 얘기는 세 사람의 등장과 무명전설 탑7 멤버들에 대한 관심도가 함께 상승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합쳐져 1%라는 높은 시청률 상승을 달성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가 왜 대단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1%도 안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공중파에도 1%조차 나오지 않는 시청률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로트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와중에도 무려 1%의 시청률 상승을 만들어냈다? 아, 이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적을 무명전설 가수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홀대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왜 그런 후기가 나오고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이번 전설의 사내 편이 아무래도 습격자들 팀과 전사들의 팀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둘 중에 한 팀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여기에 있어서 이제 많은 팬분들의 의견이 좀 나뉘고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지점이 중요한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성리 가수가 1등 가수지 않습니까? 근데 뽕신 강문경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다. 신은 못 이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각자 가수들이 서로 대결을 펼쳤어요. 정연호 씨가 신성 씨를 상대했고, 장한별 씨가 신승태 씨를 상대했고, 이렇게 대결을 펼쳐나갔지 않습니까? 듀엣 무대도 있었지만 말이죠. 아, 장한별 씨가 신승태가 아니라 이 박현빈 가수를 상대를 했죠. 자, 어찌됐건 이들의 대결이요, 시작부터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전에 사랑의 콜센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존의 가수들을 응원하는 분들보다 새로운 오디션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뉴페이스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맞죠? 근데 이들을 상대하는 가수들이 이미 레전드급으로 올라선 기존 팬덤이 형성된 가수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한 측이 패배를 했을 때 팬덤 분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번 노래 전쟁이 있어서 성리 씨도 패배를 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 황윤성 씨는 여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한별 씨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룬혜 씨 역시 대결을 펼쳤는데 이룬혜 씨 역시 어떻습니까?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 무명전설 가수들이 대결을 해가지고 패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루 씨는 또 승리를 했고 또 박현빈 씨가 이창민 씨를 상대로는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씨와 정연호 씨가 맞붙어 신성 씨가 승리를 가져갔고 황윤성, 민수연과의 대결에서는 황윤성 씨가 또 승리를 했습니다. 강문경, 장한별이 함께 꾸민 듀엣 무대는 보기 좋았지만 후반부 형민 대결에서는 또 신승태 씨가 이창민 씨를 상대로 승리를 추가했고 박현빈 씨도 이룬혜 씨를 꺾으며 또 한 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연호 씨가 또 한 번 조명섭 씨를 상대로 승리를 또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성리와 강문경 두 사람의 에이스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는데 여기에서 강문경 씨가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나는 무명전설 가수들을 보려고 시청을 했는데 내가 응원하는 가수들이 패배를 하니 이거 보기 좋을 리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제작진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그래도 좀 더 경험이 많고 그래도 레전드로 불리우는 가수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조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의 콜센터 때도 항상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노래방 점수 대결에서 나오는 게 조작이 됐네 안 됐네 말이 많았지만 그 결과론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는 기존의 이 탑7 멤버들을 응원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른 가수들이 와서 이기는 걸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방송편이 많은 분들에게 좀 아쉬움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와중에 이 전설의 사내를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 황윤성 가수의 공식 팬카페 황진이 그러니까 잘못 표기가 되어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단순 오타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전설의 사내를 시청하며 황윤성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황윤성 가수님의 방송 분량이 팬들의 기대보다 너무 적었다. 출연 순서 또한 방송이 끝나가는 시간에 가장 늦은 시간대에 배치되어 매우 아쉬웠다. 물론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과 출연자별 편성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탑7에 선정된 출연자인 만큼 좀 더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특히 아쉬운 건 황윤성 가수님의 공식 팬카페 이름 황진이 아예 글씨 자체가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팬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번 오후 표기와 첫 방송에서의 방송 분량 및 시간대의 아쉬움이 겹치며 팬으로서 좀 더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정중하게 팬의 입장에서 정당한 주장을 하신 겁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종합해보니 내가 응원하는 탑7 멤버들의 활약상보다는 다른 가수들을 띄워주는 느낌이 나고 내 가수들은 패배를 하고 심지어 내 가수의 방송 분량이 적게 느껴지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무명전설의 전설의 사내 제작진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염두를 해서 최대한 탑7 멤버들이 홀대받는 느낌이 나지 않았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라봅니다. 이미 무명전설 시즌2 제작이 앞당겨졌고 또 남자편이 방영된다라는 시점에서도 상당히 시청자와 팬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을 좀 더 고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와중에 무명전설 가수들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7월 25일 날 수원, 그리고 8월 1일 날 대전, 8월 22일 날 광주, 8월 29일 날 부산, 그리고 9월 5일 날 부천,
9월 19일 날 청주, 9월 12일 날 전주, 고향 콘서트에 8월 8일까지.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콘서트가 굉장히 빽빽하게 모여져 있는데, 자, 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두고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라는 유튜브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셨어요.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명연사 콘서트가 지금 7월 달도 활기를 띠고 있고 8월, 9월까지 계속하여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데, 팩트는 9월 달에 콘서트가 앵콜 콘서트가 나오지 않는 한 일정이 끝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잘 진행되고 있는 콘서트에 왜 그런 위기론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걸까? 자, 살펴보니 미스터트롯3 우승자인 김용빈 가수가 9월달 자신의 생일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침마당에 등장해서 깜짝 발표를 합니다. 사실 미스터트롯3에서 김용빈 가수의 영향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트로트 평판 지수라던가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등등을 살펴보면 김용빈 가수가 압도적인 상황인 거죠. 실제로 방송에서 저 오늘 처음 말한다. 9월에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 날짜도 정해두었다. 생일에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명전설의 9월달 초중반에 잡혀있는 콘서트와 일정이 좀 겹치게 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9월달에 큰 공연이 옵니다. 바로 임영웅 가수의 고향 앵콜 콘서트가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전국 콘서트가 완판 났고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고향 콘서트에서 앵콜콘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9월 초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명전설의 콘서트가 9월 달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국 투어 콘서트의 특성상 후반부로 갈수록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김용빈, 임영웅, 엄청난 가수들의 콘서트가 줄지어 놓여져 있다 보니 이 무명전설 콘서트가 위태로운 거 아니냐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물론 9월 달에 지금 전주와 청주 콘서트이긴 한데 사실 김용빈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여는 지역과 임영웅 가수는 고향 콘서트죠. 그러니까 일정이 좀 비슷할지는 몰라도 지역이 일단 다르고요. 아무래도 무명전설 가수들 중에 임영웅 가수와 김용빈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복 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무명전설 콘서트의 티켓팅을 위태롭게 만들 만큼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염려하고 계신 것에 비해서 사실 일정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오히려 9월 달에 굵직굵직한 트롯 가수 출신들의 콘서트가 많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건 오히려 무명전설에서 완전 트로트는 아니지만 상당한 트로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는 탑7 멤버 아닙니까? 이 트로트 시장이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트로트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무명전설 가수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설의 산의 시청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률이 잘 나와야 남아있는 콘서트가 성료를 하게 될 것이고, 무명전설2가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이 전설팀에 있는 멤버들이 아마 제가 볼 땐 무명전설 탑7 멤버들로 바뀌면서 마스터로 등장할 수도 있고 조력자로 등장할 수도 있고, 무명전설 시즌2의 스핀오프가 방영이 된다면 우리 탑7 멤버들이 이렇게 대결을 펼치는 구도로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시청률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시청률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기존 무명전설 시즌1 탑7 멤버들의 활약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즌2가 방영이 된다라고 하면서 장민호, 김대호 그대로 시즌1과 동일한 MC들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방송 제작 단계에 몰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렸다. 무명들의 마음을 아는 두 MC의 힘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1대 전설 성리의 뒤를 이을 2대 전설의 탄생을 기대해달라. 등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13일부터 시작된 모집이 28일까지 1차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죠. 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기존 가수, 아이돌 발라드, 락, 크로스오버 등 타장르 현직 가수, 새로운 무대가 간절한 또 다른 현역 가수, 가수에 도전하고 싶은 방송인, 유튜버들이겠죠. 노래를 사랑하는 일반 학생.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 무명전설 시즌1의 탑7 멤버들이 이제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즌2에 대한 집중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설의 산의 스핀오프의 성공 여부가 좀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MBN 입장에서는요, 홀대할 생각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시즌2가 잘 되려면 시즌1의 스핀오프가 잘 되어야 합니다. 현역가왕 같은 경우도 지금 막 현역가왕 시즌4 제작을 앞두고 현역가왕 막 페스티벌 이런 콘서트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다음 시즌 방송을 시청률 대박을 내기 위한 어떤 많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현역가왕에서 활약했었던 강문경 씨나 신승태와 같은 가수들이 오히려 무명전설 시즌1의 스핀오프에 등장을 해가지고 활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즌1에 대한 홀대라기보다는 시즌2에 어떻게 이어지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심에서 나온 하나의 방편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탑7 멤버들과 베테랑 가수들의 대결이 펼쳐진 거죠. 사실 미니 콘서트와 같은 형태로 무대도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벤트도 하기 위한 규모를 일부러 선택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1등은 아니었지만 유력한 1위 후보 장한별 씨가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랭킹 투표에서인데요. 성리 씨가 1등 했음에도 장한별 씨 팬분들의 활약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룡 랭킹 타이틀에 장한별 씨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가 7월 남자 가수 부문 투표에서 22일 기준으로 장한별 씨가 56.60%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리 씨가 18.04%의 득표율로 2위 자리에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투표를 참여하는 게 아니다. 어느 투표는 참여하고 어느 투표는 참여하지 않는다. 등등등 이야기가 나뉘고 있는데 어찌됐건 1등을 한 성리 씨만이 활약을 하는 게 아니라 3등을 차지했지만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는 장한별 씨의 각종 투표와 이 많은 랭킹에서의 결과들이 이 뒤에 수많은 인원의 장한별 씨의 팬분들의 맹활약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의 인기가 이만큼 높지 않았고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 탑7 멤버들이 무명전설 시즌2와 경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경쟁하는 구조보다는 일단 분명히 시즌1의 멤버들과 시즌2의 멤버들을 이어주는 어떤 시스템을 이 제작진이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분들의 우려와 문제점은 이거죠. 이들의 계약이 1년 이상이 남아있음에도 왜 시즌1 멤버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굳이 남자편을 제작해가지고 지금 곤란하게 만드느냐? 따지고 본다면 1회차 때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1.3%의 시청 점유율이라면 닐슨 코리아에서 집계되는 시청률로는 4.1%였던 1회차보다 소폭 상승했거나 조금 떨어진 수치를 보여줄 것 같다. 4.1%였던 첫 해 시청률이 5%가 된다거나 4% 후반대가 된다거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 무명전설 시즌1 멤버들의 가치가 높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건
방송가의 활약도 있어야 하지만 팬분들의 팬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팬카페 가입을 못하셨다면 팬카페 가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이들의 콘서트에 아직 가지 않으셨다면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서 방문을 해주셔야 이들이 우리가 그냥 유튜브나 기사만 보고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탑7 멤버들이 더 활약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팬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들과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이 현역가왕의 가왕쇼가 진행이 되네 마네 정말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어찌 됐습니까? 현역가왕4 역시 결국에는 진행을 확정짓게 됩니다. 여기에 현역가왕 패밀리 페스티벌이라는 엄청나게 큰 전국 투어 콘서트가 또 비록 OTT 단독 공개이긴 하지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서울 이 두 콘서트 무대에 1대 우승자인 전유진 양도 오르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티켓이 오픈이 됐죠. 자, 또 있습니다. 현역가왕3의 김태현 말았죠.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이 세 프로그램을 모두 만든 게 바로 서혜진 PD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로가 심하네 뭐네 이런 걸 다 둘째 놓고 본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제작 영향력은 강력하다라는 건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이 세 프로그램이 다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거 놀랍습니다. 하지만 요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자, 첫 서혜진 PD가 만들어낸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이제 시즌4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즌4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가수 임창정 씨가 기습적으로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금타는 금요일이라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저는.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가지고 미스터트롯 4를 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소주 한 잔으로 워낙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그런 가수 아닙니까? 보컬의 신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런 말 합니다. 미스터트롯도 나갈 거다. 17일날 방송된 TV조선 금타는 금요일에 골든스타로 출연을 했습니다. 골든스타면 마스터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97년도 H.O.T와 잭스키스를 이기고 대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그때 또다시 노래로도 대상을 받았다. 소주 한 잔으로 평생 비판받을 걸 다 받았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팬미팅의 장소, 공연 시간, 티켓팅 방법 등 공식 팬카페를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많은 트로트 오디션 방송이 있었지만 미스터트롯 시즌1을 제외하고서는 무명전설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성리씨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한별이라는 또 다크호스, 하루라고 하는 준우승자, 이들의 맹활약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리씨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수를 꿈꾼다라는 것 자체가 집안 환경상 불효가 아닐까라는 착잡한 심정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평소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굉장히 좀 처절할 정도로 이 가수의 꿈에 모든 것을 건, 누군가는 명문대를 포기하고 누군가는 가정 형편을 딛고 또 누군가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아픈 몸을 이끌고도 무대 위에 올랐었던 저마다의 정말 우리가 원했던 무명들의 대도전, 대반란이 무명전설을 통해 이루어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대주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미스터트롯 4, 현역가왕 4, 거기에 무명전설 2까지 이 엄청난 3파전에 전 시리즈 멤버들이 제가 볼 땐 총 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시청률 거의 마지막 경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이후에 오디션 방송이 또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명전설은 그래도 시즌2지만 미스터트롯과 현역가왕4가 시즌5까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각 시리즈의 탑 7 멤버들이 이 마스터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모든 시리즈의 팬덤 간의 대충돌이 예고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 무명전설 시즌 1 멤버들을 둘러싼 논란들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